특별한 날을 쉬려고 그래? 어? 그렇게 우리 오늘 귀 투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사실 이제 사실 저번 시간까지도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주 나오는 7포인트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포인트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놓으면 거의 90% 우리가 먹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나머지 10%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 웃긴데? 그러니까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너네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그런 문법들을 지금부터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부터 그냥 간단하게 복습 한번 진행을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정확한 구문 분석이 가능한 친구들이어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었고 절을 알려면 우리는 일단은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동사 또는 준동사처럼 보이는 친구일 때 동사 자리인지 준동사 자리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지. 거기서 절의 개념이 나오는 게 뭐야? 동사는 몇 개만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동사인지 준동사인지 밑줄이 쳐져 있을 때 그 밑줄 제외하고 나머지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게 첫 번째 근거가 됐었. 그리고 접속 늘어날 때마다 동사가 하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된 접속사에 조금 주의해서 우리가 문장을 구문 분석하면 됐었어요. 특히 대등한 관계를 연결시켜줄 때를 좀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 나왔던 게 절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대신지 와신지, 대신지 위치인지, 위치인지 와신지 고르는 문제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우리가 했었던 게 대신나와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일단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 앞에 소유사가 있어. 그럼 누굴 써줘야 돼? 있어. 그쵸? 동태를 써주셔야 돼요. 뒷문장이 불완전해요. 앞에가 선사가 있어요. 그럼 누굴 써줘야 돼요? 위치나 대을 써주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뒷문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는데 앞에 선행사가 없어. 그럼 누굴 써줘야 돼요? what을 써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뒷문장을 일단 구문 분석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거야. 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앞에 선택의 유무를 판단을 하는 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제대로 정리해도 사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목합관계대명사 이때 나왔을 때 헷갈릴 일은 없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기억이 나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능동과 수동의 문제도 진짜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능동과 수동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의미상의 주어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게 예를 들어서 분사로 쓰인 형용사야. 분사야. 분사인데 그 분사가 형용사로 쓰였어.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예요? 수식받고 있는 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수식받고 있는 명사와의 관계를 봐서 능동이면 ing를 써주고 수동이면 pp를 써주고 요거를 이제 확인하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뒤에 있는 동사의 수위치도 우리가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럴 때도 중요한 게 앞에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 그러니까 선행사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선행사에 맞춰서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써주는 거. 세 번째로는 목어 자리에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가 오는지 pp가 오는지도 많이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죠. 이때는 의미상의 주어가 누가 돼야 돼요? 목적격 보어 자리를 고르는 거니까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는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돼야 되는 거죠? 왜? 분사구문도 원래는 앞에 주어가 있었어. 근데 주절의 주어랑 똑같으니까 생략이 된 거잖아.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주절이 돼야 되는 거다. 독립분사구문은 주어가 생략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생략이 안 된 구문이죠. 생략이 안 된 이유는 주절의 주어랑 다르기 때문에 생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의미상의 주어는 분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모두 의미상의 주어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 우리가 체크를 같이 했었던 문제고요. 요렇게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해석 구별을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보고 해석으로 구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목적어 유무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대신에
1형식과 4형식, 5형식은 제외가 될 수가 있다. 뒤에 명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형용사 자리와 부사 자리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형용사와 부사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는 수식어구로도 사용이 되지만 보어 자리에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부사는 수식어구로밖에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리로 판단을 하는 게 제일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만약에 자리로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 누구 수식해주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으면 형용사를 쓰면 되고 다른 것들 수식하고 있으면 부사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장의 주어를 제대로 찾아주셔야 돼요.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를 못 찾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가운데 이런 수식어구들이 나오면서 주어를 길게 만들어줄 수 있다. 또는 도치 문장이 조금 너네를 헷갈리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 봐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에 나오는 24개의 기출 어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보기는 할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5가지의 기출 어법보다는 사실 빈도수가 많지는 않아. 그렇지만 다 그만큼 자주 나오지는 않고 되게 사소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또 보겠습니다. 가장 빈출되는 시제는 완료 시제예요. 사실 우리 지금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과거 동사를 쓰고 미래 동사를 쓰고 이때 안 나거든요. 제일 많이 나와서 어쨌든 완료 시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이 완료 시제 같이 부사 봐주시면 돼요. 어떤 부사가 있어요? 뭘 제일 많이 쓰이는 친구죠.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 일단은 완료 시제를 써줘야 된다는 거. 100%는 아니야, 얘들아. 100%는 아니야. 어쨌든 과거에서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완료 시제를 써줘야 된다는 거고요. 특정 과거 부사, 그러니까 특정 과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부사가 쓰였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시제를 써주셔야 돼요? 어떤 시제? 예를 들어서 뭐 yesterday, last, 뭐 weekend,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과거가 나오면 과거 시제를 무조건 써줘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당연히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대과거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막 계속 경험 완료 결과적 용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고등학생 되면 이 네 가지 구별할 필요는 없어.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고 아 대과거 시제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구나까지만 알면 되지 이거 가지고 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오늘 하는 거는 그냥 양치기로 빠르게 나갈 거거든요. 네, 최대한 많이 나갈게요. 1, 2번 풀어보세요. 구문 분석하면서 풀어봐야 되고요. 근거를 조금 명확하게 써주세요. 과거 시제면 왜 과거 시제를 썼는지, 완료 시제면 왜 완료 시제를 썼는지 정확하게 써주세요.
볼까요? 첫 번째 거 볼게요. 민수야, 첫 번째 거 뭐가 나와야 돼요? 헤드메이드를 썼어요. 그 이유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근거 적성 어떻게 하셨나요? 어, 맞아. 그러니까 경찰이 알아차린 거야. 무엇을 알아찼냐면 그들이 저질렀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저지른 게 먼저야. 경찰이 알아차린 게 먼저야. 실수를 저지른 게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경찰이 깼겠죠? 그러면 과거 시제보다 더 먼저 일어난 시제를 써줘야 하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써줬다는 근거가 거기에서 나와 있어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예준이가 has increased가 나와야 돼요. 이유는요? 이게 지난 100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난 100년 과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를 써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시제 부분에서는 사실 근거를 작성할 때 이 부득이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 들어가 볼게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쓴다. 중요한 건 부사절이라는 포인트예요.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주는 접속사, 조건을 나타내주는 접속사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왼주어 동사가 부사절로 주어가 동사할 때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명사 접속사로도 쓰일 때가 있죠. 해석이 어떻게 돼요?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미래시제 씁니까? 안 씁니까? 써요. 명사절일 땐 미래시제를 써요. 부사절일 때 미래시제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구문 분석과 해석이 동반이 되어야 우리가 실수 없이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시면 돼요. 세준이가 한번 해보자. 누가 와야 될까요? 이뜨가 나와야 돼요. 이유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 봐봐. 구문상으로 봤을 때도 이 친구 부사절로 들어가고 뒤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 완벽한 문장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구문상으로 봤을 때 이 부주어 동사가 부사절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기도 하고요. 해석상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요. 해석상으로 이거는 날씨가 좋은지 안 좋은지라는 명사절이 아니라 만약에 날씨가 좋다면이라는 부사절로 쓰인 친구이기 때문에 안에는 미래시제를 쓸 수 없어서 이즈가 나와야 한다. 요거에 근거가 들어가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다음 동사가 나왔어요. 조동사나 또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동사가 나오거나 준동사가 나오거나 고르는 문제가 우리가 출제가 됐을 때 뭘 확인하라 그랬지? 동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하라 그랬죠? 그때 만약에 동사 자리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뭐 배웠었어? 수도 확인하고 시제도 확인하고 태도 확인하라고 했잖아. 이것들이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또 세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게 이 법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법이라는 거. 어떤 법들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목적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이거는 준동사겠죠. 동사가 좌우를 한다고 해요. 우리 사역동사, 지각동사, 뭐 투부정사를 목적격 프로듀스 이거는 일반 동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런 친구들 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구 오는지 다 알고 있죠?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이 나오고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 원형도 나오지만 사도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투부정사를 목적격으로 보어로 취하는 친구들은 일반 동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준사역 동사라는 친구예요. 준사역 동사 종류가 누가 있어요? F가 있잖아. 그지? 그 준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구 있습니까? 투부정사랑 동사원형을 쓰는 친구다. 이거 다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가 무슨 관계일 때야? 능동 관계일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가 만약에 수동이야 그럼 누굴 써야 돼? 무조건 PP 써주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PP인지도 다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 동사 나왔다고 무조건 투부정사 이렇게 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책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일반 동사들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기는 하잖아요. 근데 예외 동사들이 있어. 예외 동사. 예외 동사들은 뭐냐면 일반 동사기는 해. 근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게 아니라 ing를 친구들이 종종 있단 말이야. 그 친구들이 누군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뒤에서 나오기는 합니다. 어, make, consider, believe, find, think, keep, live 같은 친구들. 얘도 공통점이 뭔지 아니, 얘들아? 공통점? 어디서 많이 본 동사들 아니야? 얘들은 공통점이 뭘까? 응? 오형식? 다른 애들 다 오형식이잖아. 그렇지. 가목적어 쓰는 친구들. 특히 가목적어 중에서도 어떤 친구들이니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나왔을 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사 쓰는 친구들이거든요. 이 동사들이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 투부정사 말고 ing를 쓰는 동사이기도 해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일반 동사기는 해요. 근데 ing를 쓰는 동사들인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약간 예외적으로 우리가 따로 알아놔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 이따가 또 등장할 거거든요. 그때 제대로 대답해야 돼. 그래서 이 3번에 나와 있는 얘기도 그거야.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가 수동일 때 우리 PP 쓴다. 그래서 이거는 또 해봐야 되고 능수동인지 판단을 잘 해서 보셔야 돼요. 그 능수동 확인할 때 해석도 해석이지만 뭐부터 보라 그랬지? 뒤에 목적 유무도 당연히 판단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PP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온다는 얘기고요. 위에 있는 것처럼 동사원형 ing 투부정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뒤따라서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 두 가지를 확인해서 근거할 때 두 가지를 써야 돼. 해석상 근거도 써야 되고 뒤에 목적어 유무의 근거도 써주셔야 돼요. 1, 2번 풀어보세요. 근거는 두 개가 뭐가 나와야 돼요. 둘 중 한 거 확인했다가 실수할 수 있다.
첫 번째 거 사연이가 한번 해보자. 웨이브를 수식해주고 있고. 웨이브를 수식을 해주고 있고요. 해석상? 네,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그 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컴은 자동사라서 수동태가 될 수가 없기도 하고 ing가 나왔을 때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는 친구기도 하죠. 해석상으로 봤을 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웨이브가 다가오는 거잖아. 파장이. 그죠? 그러면 능동의 형태를 취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 친구 커밍이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의미상의 주어 더 웨이브가 되는 거고요. 해석상으로 봤을 때 다가오는 파장이 되어야 합니다. 됐죠? 두 번째 거 윤재가 한번 해볼게. 그렇지. 잠깐만. 댐이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디시전스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기도 하고 그러면 목적어 그 결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를 두고 봐야 되겠네. 해석상으로 볼 때는. 결정들은 수행을 하는 거야? 수행이 되는 거야? 그렇지. 결정들 입장에서는 수행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자리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수동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뒤에 누가 나와야 돼? 헬리가 나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다 확인을 해야 우리가 실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 목적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세요. 이런 문제 같은 거, 야, 목적 보호 자리에 수동이면 PT 쓰는 거 모르는 생각 안 해, 너네가. 당연히 아는 문법들일 거잖아, 그치? 근데 분명히 실전 가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책을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연습할 때만큼은 근거 작성을 누구보다도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 돼. 그래야지 실전에 가서 실수가 없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포인트 4를 볼게요. 어떤 동사를 대신하는지 찾아서 일치를 시키라는 얘기는 대동사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대동사. 앞에 나온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친구가 대동사입니다. 비동사는 비동사로 바꾸요. 일반 동사는 do, does, did로 바꾸고 조동사는 바로 그 조동사를 그대로 사용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주요 패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시면 당연히 좋겠죠. so, neither 동사 주어 이 주어도 동사하다. 주어도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주어도 동사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쓰는 친구이고요. 비교급으로 나왔을 때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해석을 정말 꼼꼼히 해보셔야 돼요. 댄이라는 친구가 어쨌든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대동사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해석을 꼼꼼하게 해보셔야 되고 저스테이지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을 때도 당연히 대동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확인을 하고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은 다 해보자. 그래서 이것까지 표시하세요. 이건 해석을 해봐야 된다, 얘들아. 쓰라는 게 아니라 해석을 쓰라는 게 아니라 속으로 다 해석해봐야 돼.
할게요. 1번부터. 해석이 좀 불가피할 것 같죠, 당연히? 윤재부터 한번 해보자. 첫 번째 거. 팬들을 주시고 를 대신하고 있어요.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인터넷에서 차 안에서 돌아와서 아는 시간이 줄어. 그렇지. 그러니까 차 안에서 소비하는 시간보다 인터넷에서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펜드라는 동사를 대신받고 있는 스펜드는 일반 동사죠. 그거를 대신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굴 써야 돼요? 둘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진짜 잘했어요. 그 다음 서연이가 두 번째 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분명히 발전? 응, 발전하면서 그렇지.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패션 산업도 같이 발전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develop이라는 동사를 대신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굴 써야 돼요? 그렇지. did를 써야 되는 거다. 어렵지 않죠? 해석 제대로 하면 대동사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세준이가 해봐. 음. 항상 문제는 굉장히 수업을 안 되는 개인 수업을 진행하는 걸 기업의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각 기업의 잠깐만 생산성 향상은요 중요하대요. 어디에? 경제에 중요하대요. 근데 뭘 하는 것처럼? 그들이 뭘 하는 것처럼? 그렇지. 그럼 여기서 받고 있는 뭐 밑줄이 쳐져 있는 이 친구는요 누구 대신 받고 있어야 돼요? 앞에 있는 그들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지금 대신 받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비동사를 대신 받아야 되겠죠? 그럼 두가 아니라 누가 나와야 돼? 그렇지. 얼이 나와야 돼요. 비동사가 이 자리에 나와줘야 되는 거고 민수가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요?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대학은 기본적인 그 예술의 힘을 표현하기에 가장 가까운 그렇지. 그렇지.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그런 단어다.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Never before and never since니까 얘는 무슨 뜻이야? 전무후무하다라는 뜻이야. 전무후무하다. 그리고 봐봐. 문장 맨 앞에 지금 never never 나와 있죠? 그래서 뒷문장이 어떻게 됐어요? 도치된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has가 앞으로 나온 이유. 원래는 has been이었는데 부정부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기 때문에 뒤에 의문문 어순도치가 되기 때문에 has만 똑 떼서 앞으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해석하시면 돼요. 대학의 길은 전무후무하게 발전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완전하게 뭐만큼? 이집트에서 뭐 했던 것처럼? 달성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대신받고 있는 동사는 어떤 동사예요? has been achieved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 자리에는 뭐가 돼야 돼? has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써요, 얘들아? 안 써요. 이렇게 안 써요. 어떻게 써줄까? 봐봐. has been achieved란 얘기는 이게 지금 완료 시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has been이 나오게 된 거잖아. 그럼 완료 시제를 안 쓴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보통 어떻게 써요? is achieved라고 쓰죠? 얘 비동사로 대신 받아줘야 돼. 수동이기 때문에. 비동사로 대신 받아야 돼. 만약에 동사 자체가 achieved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얘는 일반 동사로 대신 받아줘야 돼. 이해됐어? 근데 얘는 지금 has been achieved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얘는 비동사로 대신 받아줘야 돼. 비동사로.
그럼 이거 디드를 어떻게 고쳐주시면 돼요? 이즈냐? 어, 시제를 봐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과거에 달성을 했던 것처럼 말하는 거 아니야? 맞죠? 과거에 달성을 했던 것처럼 지금 달성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거인 was가 나와줘야지 맞는 거라는 거. 됐나요? 그래서 의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5번 예준이가 해봐. 작은 양을 줄여서 관심이 떨고 열고는 것이 단순한 존재. 그래서 그들이 주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영향 상관없이 기부금의 영향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그들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 어쨌든 뒷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문장이 중요를 한 거겠죠? 소액을 기부하는 사람들이야. 많은 단체에 소액을 기부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대요. 뭐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들이 are doing helps others.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받고 있는 doing은 누굴 대신 받고 있는 거예요? 뭘 주고 있는 거야? 뭘 주고 있는 거야? 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구나. what 이절이 주어 이렇게 표시해야 너네가 이해하기 편하지. 그치?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지 아닌지 그들이 뭘 하고 있는 거라고요? 누굴 대신 받고 있어요, 예준아? 그렇지. 소에게 기부금을 주는 거. 그러니까 기부를 지금 대신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기부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ing이 나와야 되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일반 동사.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해야지 대동사는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파악을 우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제나 뭐 수 같은 거 신경을 써서 여기다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분만 쉴까? 5분만 쉴게요. 해볼게요. 포인트 어입니다. 감옥적어 있을 취하는 동사들을 알아두는 거예요. 아까 했던 친구들이 감옥적어를 취하는 동사들의 공통점은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한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 공통점이 뒤쪽에 이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준동사가 나올 때는 ing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것들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아까 썼던 동사들인데 여기에 두 가지만 추가하시면 돼요. keep이랑 live만 추가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친구들은 과목적어, 진목적어를 쓴다. 그래서 뒤에 투부 동사의 대절이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뒷자리에 동사인지 준동사인지 묻는 문제보다는 사실은 과목 자리에 이 됨인지 고르는 문제가 훨씬 많이 출제가 되기는 하거든. 근데 두 가지를 확인을 하는데 동사 자리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동사가 제대로 왔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동사가 제일 중요한 것들이니까 과목적어, 진목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1번 한번 풀어볼까? 리펀드랑 고르는 문제가 나왔어. 이거부터 확인해줘야 돼요, 친구들. 동사인지, 준동사인지부터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확인해요? 앞뒤에 동사가 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였죠? 앞쪽에 보니까 make라는 동사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if절도 나오기는 했지만 뒤에 return이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동사가 최대 2개 나올 수가 없는 자리야. 됐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refund라는 동사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자연스럽게 준동사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특히 동사 자리에 make라는 동사가 오고 목적어 자리에 is라는 가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소부정사가 나와야 하는 자리이다 라고 하면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근거 작성할 때 꼭 동사인지 준동사인지도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또 그다음 있는 게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자타 동사들을 구별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 얘들아. 그치? 라이, 레이, 레인, 라이, 라이드, 라이드. 첫 번째 라인은요, 눕다, 놓여있다라는 자동사. 두 번째 라인은 거짓말하다라는 자동사. 레이가 나왔을 때는 놓다, 무엇을 두다, 레이드, 레이드가 하동사가 되는 거고요. 라이즈, 레이즈도 마찬가지. 이거 두 개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라이즈 오르다, 레이즈 올리다, 씨 둘 다 다르고요. 윈드, 운드가 달라요. 윈드라고 안 읽고 와인드라고 참고로 읽습니다. 와인드, 운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여기에 나오는 자타 동사들은 서로 구별이 가능해야 문제를 풀 때도 문제 없이 할 수가 있고 특히 독해할 때,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두 개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1, 2번 풀어보세요. 동사자리인지 먼저 확인하고 자타 동사 확인하시면 되겠죠?
맨날 할게요. 민수 누가 와야 돼? 레이가 와야 돼요. 이유. 응사절. 어? 응사절. 일단은 동사 자리가 맞기는 해요. 앞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시라는 접속사가 나오면서 동사가 한 번 더 나와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동사 자리가 일단 맞다가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는 어떻게 나와줘야 돼요? 그거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자동사가 와야 돼요? 타동사가 와야 돼요? 뭐 능수동에 올 수 있는 자리가 PP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잖아. 동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였잖아요. 그러면 목적어용으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신문과 잡지가 놓여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놓여 있는이라는 뜻을 가진 자동사인 레이가 나와야지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됐으니까. 다음 두 번째 거 세준이가 해볼게요. 일단 앞에 음, 그럼 준동사가 나오는 자리를 하는 건데, 그 그거 뭐 그치, 뒤에 목적어가 없기도 하고, 자동차하고 통 반대돼. 라인은 지금 우리가 리즈 단어를 봤을 때 지금 과거분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이 친구 자동사잖아.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PP 형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수동의 형태로 쓰지 못하죠? 무조건 능동의 형태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rise 또는 어떻게 써줘야 되지? rising 둘 중에 하나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구별할 수 있어도 딱히 노력 없이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타동사는 여기 헷갈리는 자타동사 써져 있으니까 요거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조동사 플러스 have pp입니다. 그냥 암기야 이 친구는. 그냥 암기야. 조동사 have pp 딴 거 필요 없고요. must have pp 했음이 틀림없다. cannot have pp 반이어예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may have pp 했을지도 모른다. should have pp 했어야 했는데 결국에는 못해서 후회 중. shouldn't have pp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해버려서 후회 중. 요거에 대한 의미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해석이 필수인 거 아시죠? 1, 2번 풀어보세요.
게 줄절에 등과 자리인데 여기서 4분의 1을 선택하는 거 뒤에 들었는데 내 옆에서 DP를 빼앗아서 맞아. 맞아요. 일단은 주절에 동사 자리가 맞기도 하고요. 해석상 우리가 봤을 때 스노클링을 가본 적이 있다면 너는 놀라운 장면을 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면 might have pp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말이겠네요. 1번 정답이 될 수가 있고요. 맞는 거고요. 윤재가 두 번째 거 해보죠. 지금 it really is a pity that 응. did not 해서 후회를 나타내면서 하지 못했던 거는 정말로 유감스럽다라는 건 결국에는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했다 못했다? 못했다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누가 나와야 돼요? should 뒤에? 그렇지. have, pp가 나와줘야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9페이지까지 하고 우리 뒤에 있는 거 어디까지 했더라, 친구들? 몇 페이지까지 했나요? 94페이지까지 했어요? 95페이지에 28번. 을 푸는데 윤재야, 맞은 것도 근거 작성, 틀리는 것도 근거 작성 다 하셔야 돼요. 이 28번이죠. 응.
이거 있어봐.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제도 쓰고 그리고 목표로 의미상의 주어가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가 있죠. 그 중에서 걔가 쓰인 이유를 찾아. 볼게요. 1번. 윤재야. 백신 중견 관계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동사자리인지 아닌지부터 찾아야 되는 문장에서 근거에서는 접속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친구 동사자리가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대절 안에 다른 동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동사자리가 맞아요. 이게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는 어떻게 쓰시면 돼요? 응, 응. 그렇지. 선행사가 복수이니까 이 자리에는 복수동사에 되는 것도 맞고 능수동사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뒤에 목적어가 있고 그렇지. 뒤에 목적어가 있기도 하고 그 요인이 어른들을 위험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잖아. 빠뜨리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능동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푸시 와야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분더더기가 없죠. 그다음 2번 사연이 이거 어떻게 쓰면 될까요? SLS의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건 상관접속사 고르라는 문제인 거잖아. 그치? 상관접속사. 상관접속사일 때는 사실, 대등한 관계인지 아닌지만 제대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랑 누가 대등한 관계인지를 확인해야 돼? 이 친구랑 뒤에 나오는 멘탈 엣지 어세스먼트랑 같이 병렬관계인 것도 확인을 하면 명사 병렬관계에서 SLS 맞네요. 3번은요, 혜준아.
해석으로 했는데 해석으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실 위유명 응, 그리고 또 다른 유인을 치는 아무튼 요인이 나왔고 뒤에서 다른 요인을 찾는 것도 맞기도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어덜이 아니라 아덜이 나온 이유가 뭐야? 그렇지. 팩탈스는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복수명사를 대신받고 있는 형용사인 아덜이 나와야 된다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비아덜이 아닌 이유는 그 요인이 몇 개인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디아덜이 아니라 그냥 아덜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민수야. 아 동사이고 일단 동사 자리가 맞아야 접속사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목적어가 없어요? 있어요. 어떤 목적어가 있나요? Each of the factors 또 있는데 또 뭐도 있어요? 또 있네요. 그래서 마인드로 아까 그렇지. 목적어가 지금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 말은 능동태로밖에 쓰일 수가 없다는 얘기. 수동태에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두 개인 문장은 없습니다. 목적어가 두 개인 이상 일단은 능동태를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에게 점수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거가 누군데? 리서치 그렇지. 연구원들이 할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의 의미가 들어가서 이 자리는 그냥 assigned가 나와야 되는 문장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예준아 5번. 그렇지. 의사들이 다른 사람들을 뭘 하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투부정사가 이 방법을 꾸며주고 있고 앞에 나오는 for 명사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for의 형태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앞에 나오는 친구들 뭐 inexpressive나 easy 같은 친구들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친구가 아니죠. 그래서 of가 아니라 for를 써야 한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됐죠?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 세 개면 적당하니 얘들아? 근데 오늘은 사실